한 사람? 다 웃고 있어. 자, 우리 지난 시간 때 우주까지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번 시간 때는 우주 안에는 우리 별이 있죠. 자, 별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자, 우리 우주에는 지금 처음에 수소랑 헬륨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제 많은 생명체뿐만 아니라 거기 살고 있는 거기 이제 지구도 만들어지고 많은 행성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한 지구랑 이제 생명체들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은 어떤 건지 먼저 볼게요. 첫 번째로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들은 수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헬륨 이 두 번째로 많죠. 그 다음으로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몰라도 괜찮다라는 거죠. 뭐 어디 나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수소가 제일 많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자, 지구에는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뭐야 저거? 철, 지구, 해오시마. 자, 철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규소. 잠깐만. 철 이거죠. 미안. 플로리도 같네. 철, 산소, 수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그네슘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많은지를 이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외우냐? 그냥 앞글자 따서 외우는데 그냥 이렇게 외워요. 페오시마로. 그래서 지구에는 페오시마 수소를 원소가 많다. 그럼 우리가 지금 우주에서 수소랑 헬륨까지만 만들어진 걸 봤지만 갑자기 철, 산소, 규소,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게 생뚱맞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라고 하는 걸 이제 별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거야. 세 번째, 지각. 지각이 뭐야? 우리 지구 안에 가장 겉부분 표면을 지각이라고 하죠. 지각보다 더 안쪽을 멘틀, 더 안쪽을 외핵, 제일 안쪽을 내핵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난 그 중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지각을 볼 거예요. 지각은 제일 많은 게 산소가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게 규소,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 다음에 철 순으로 돼요. 각각의 너희들이 외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외우시면 되는데 나는 또 이렇게 외웁니다. O, C, R, 배 이렇게 외워요. 배우시면 오셔야 돼. 뭔가 입에 좀 달라붙어서. 네 번째, 이제 생명체.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거, 우리 사람, 동물, 식물 이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가장 많은 게 우리 사람의 70%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 물로 이루어져 있지. 우리 물의 원소 기호가 뭐야? 수소, 산소. 그치, 수소, 산소야. 그럼 H2O니까 수소가 두 개니까 수소가 제일 많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산소가 제일 많습니다. 산소가 제일 많은 이유는 지금 여기서 지각을 이루는 게 산소가 제일 많아. 산소라고 하는 원소의 특징은 반응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도 붙어있고 저기도 붙어있는 게 산소야. 그렇지만 수소는 산소에 비해 반응성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수소라고 하는 게 물이 거의 다 들어있고요. 뭐 탄단지에 동명이 들어있긴 하지만 수소의 양은 적습니다. 수소의 양은 적어요. 오히려 산소의 양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것 중에서는 산소가 제일 많고요. 두 번째는 물 때문에 수소가 많습니다.
미안, 탄수입니다. 그 포도당이라고 하는 단백질이라고 하는 영양소 때문에. 그 다음에 수소야. 그 다음에 질소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오, 탄, 수, 질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원소 중간고사에 많아봤자 두 문제, 한 문제는 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네 가지만 외우면 다 풀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혹여나 뒤쪽에 다른 단어랑 연계된다면은 조금 더 깊이 알아야 되는데 그건 다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우주에서 만들어진 게 처음에 수소라고 한 헬륨이라고 하는 두 가지인데 지금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이건 아까 말했듯이 별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별이 진화를 하기 전에 먼저 별은 생성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별이 만들어지는지 별의 생성 순서를 먼저 볼게요. 첫 번째로 가스구름이라고 하는 게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 가스구름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가스랑 먼지랑 수소랑 헬륨이라고 하는 게 약간 구름처럼 형성된 곳을 말하게 돼요. 그러면 우주의 다른 곳보다도 구름처럼 형성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보다 밀도가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한 밀도가 높은 지점이 나오게 된다면 두 번째, 너무 밀도가 높게 되면은 우리 눈에도 이제 보일 만큼 밀도가 높아지면은 우리는 그거를 성운이라고 합니다. 가스구름은 눈에 보일랑 말랑 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성운이라고 하는 건 완벽히 눈에 보인다. 그래서 너희들 중3 때 말머리 성운 이런 거 배웠잖아, 그렇지? 또 뭐 있지? 말머리 성운 이런 거, 암흑 성운 이런 거, 그런 것들 말이에요. 그럼 성운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첫 번째, 수소, 헬륨, 먼지 등등이 성운을 구성하게 되고요. 성운을 형성한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별이 되는 건 아니야. 조건이 있습니다. 성운이 별이 되는 조건은 첫 번째, 밀도가 높고 그 다음에 그 지점에 온도는 낮아야 해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지만 별로 진화가 가능합니다. 이유는 자, 밀도가 높은데 온도가 높아봐? 그럼 온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체의 입자든 어떤 고체의 입자든 운동성이 굉장히 빠르다라고 말할 수 있어. 그쵸? 온도가 높으면 운동성은 증가하니까 그럼 밀도가 높고 운동성이 커져. 그럼 금방 벗어나게 돼요. 그쵸? 그렇지만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아. 그러면 거울 이루고 있는 입자들의 운동성이 낮기 때문에 벗어날 확률이 적습니다. 그러면은 온도가 낮으니까 운동성이 낮게 되고요. 그러면 질량을 가지게 되는 순간 중력이라고 하는 거에 얘네는 지배받게 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한 지점에서 이제 성운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성운이 질량이 생기게 되면서 점점 중력에 의해서 가운데로 모이게 됩니다. 가운데로 모이게 돼서 원시별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돼요. 성운에서 원시별이 되기 위해서는 헷갈릴 수 있으나 지울게. 중력 수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점점 모이다 보니까 하나의 큰 약간 별 모양 비슷한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그거를 원시별이라고 말하지만 아직 이 원시별은 별이 아니야. 왜냐면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별이라고 하는 거는 광원이라고 해서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를 우리는 광원이라고 별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얘는 아직 별 단계는 아닙니다. 원시별이야. 그래서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아직 계속 중력에 의해서
계속 수축하게 돼요. 그럼 중력에 의해서 계속 수축하게 되면은 입자랑 입자가 가운데로 모일 때마다 부딪힐 거야. 부딪히면은 뭐가 나와? 손바닥을 이렇게 한 너희들 10만 번씩 쳐보가 지금부터?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 뜨거워요. 그 뜨거워서 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열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로 인해서 열이 생성이 돼요. 한마디로 온도가 증가한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온도가 증가하다가 1000만 켈빈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때 주기열성이라고 하는 얘가 진짜 별이야. 주기열성이 탄생하게 돼요. 이 주기열성에 대한 특징은 굉장히 많고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판서할게요. 여기까지 아직 어려운 거 없죠? 그냥 별의 그 역사, 별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이야기처럼 새기시면 됩니다. 주기활성은 이제 별이 대부분 우리 주기활성 단계를 이제 거치게 되고 주기활성이 끝나게 되면 별이 죽는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럼 주기활성에서는 특징이 첫 번째로 내부에서 수소의 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원시별에서 수소의 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온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은 주기활성 단계에서는 아까 온도가 증가하다가 1000만 켈빈이 되는 순간 주기활성이다라고 불렀어. 그러면 수소의 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으로는 이제 내부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일어나야지만 수소끼리 뭉쳐서 헬륨을 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주기활성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럼 수소의 융합 반응을 보게 되면은 수소의 융합 반응은 4개의 수소가 1개의 헬륨을 만드는 반응을 수소핵 융합 반응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때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서 일부 질량 결손이 나오게 돼요. 예를 들어 수소 1개의 질량이 1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수소 4개의 질량은 4가 될 거야. 그렇지만 이 4개의 수소가 수소의 융합 반응에서 하나의 헬륨을 만드니까 하나의 헬륨의 질량이 3.5가 됐어. 그럼 0.5를 잃어버린 거죠. 그 0.5를 우리는 질량 결손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그 질량 결손은 어디로 가냐? 걔는 에너지가 돼서 빛으로 나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별은 빛나게 되고요. 별은 에너지를 내뿜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만큼 질량 결손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때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 나오죠. 뭐 이거는 학교마다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어서 좀 알려주기 조금 그 책에 있을걸? 없어? 있네. 우리 이때 나온 에너지의 양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때 나온 에너지의 양은 질량 결손 곱하기 빛의 속력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이때 한 별의 빛을 내뿜을 수 있는 에너지 양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이제 적어줄게요. 여기서 이제 M이라고 하는 건 질량 결손을 말하고요.
C라고 말하는 건 빛의 속력을 말하는 돼요. 많은 실험을 통해서 이 값이 나오겠죠. 우리 옛날에 중3 때 운동 에너지 공식을 구한 것처럼 실험을 통해서 나오게 된 값입니다. 물론 수소핵 융합반. 수소핵 융합반. 물론 이걸 이제 에너지 양을 구하시오라고는 안 물어봐요. 물어보는 학교는 여기는 없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공식이 있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 반응 전 원자의 질량의 합은 반응 후 원자의 질량의 합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이 과정에서 질량의 결손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질량 결손이라고 하는 게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얘가 빛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이때 이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빛이기도 하면서 다른 말로는 내부에서 널리 퍼지는 에너지다라고 해서 내부에서 힘을 주는 압력이다, 내부 압력 에너지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오케이? 이따가 적어줄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우리 우주에 거의 70%가 수소이기 때문에 어떤 별 내부에 수소가 많이 있다라고 치게 되면은 그 내부의 수소라고 하는 게 다 고갈될 때까지 얘는 주기혈성 단계를 유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 주기혈성 단계가 이제 끝나게 되면은 별은 이제 죽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별의 전체 주기에서 전체 생명에서 한 90%는 이 주기혈성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생을 주기혈성 단계에서 보냅니다. 세 번째, 주기혈성은 이제 한 별인데 이 별의 크기는 이제 점점 커지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아. 그냥 그 상태의 그 모양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별의 크기가 일정할 수 있는 이유는 별이 있을 때 내부에서 4개의 수소가 1개의 헬륨으로 변하는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 그러면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어쨌든 에너지가 나가려고 할 거니까 여기 있는 많은 기체들을 뚫고 나가야 돼, 그쵸? 그러면 이게 안쪽에서 주는 압력이다 라고 해서 이게 내부 압력 에너지야. 이쪽으로 사방으로 내부 압력 에너지라고 하는 걸 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별이라고 하는 건 이제 별 됐죠? 별이라고 하는 건 질량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중력이 작용받고요. 중력으로 인해서 점차 중심부로 계속 모여들게 될 거야. 그래서 중심부 쪽으로 자꾸 중력이라고 하는 게 작용하게 돼. 우린 이거를 중력, 수축, 에너지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 그림보단 책의 그림이 조금 더 잘 나와 있긴 한데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 둘 사이의 힘의 크기가 똑같아요. 물론 내부 압력 에너지가 화살표가 지금 여기만 그랬지만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중력도 모든 방향으로 다 쪼여들고 있어. 이게 다 똑같아. 그럼 별의 크기는 유지가 되겠죠. 그쵸? 우리는 이걸 힘의 평형이라고 하게 되고요. 이 힘의 평형을 조금 고급진 말로 정, 역학, 평형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 역학,
열이라고 하는 게 속력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고 멈춰 있는 거고, 그 멈춰 있는 거에서 크기가 커졌다 작았다라고 하는 건 물리이기 때문에 역학이에요. 그래서 정역학인데 걔가 평형 상태다라고 말하는 거야. 통합과학이지만 이렇게 물리 원어 용어가 조금 나옵니다. 네 번째 특징. 자, 그러면은 이제 별의 수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건데, 우리 주기율성이라고 하는 이 별이라고 하는 건 크기가 굉장히 조그마한 별이 존재할 거고, 크기가 굉장히 큰 별이 존재하게 될 거야. 그쵸? 그럼 이 큰 별의 조건은 당연히 그만큼 큰 성운이 별이 된 거고, 얘는 좀 작은 성운이 별이 된 거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때 내부라고 하는 거는 이 조그마한 별은 지금 요만큼이 내부가 될 거고, 얘는 요만큼이 내부가 될 거야. 내부에서의 면적 차이가 생깁니다. 그럼 얘가 면적이 더 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소의 유합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여기는 수소의 유합 반응이 조금 일어나게 돼요. 많이 일어나게 된 만큼 안쪽에 있는 수소 고갈 시간은 더 빨리 일어나게 되고, 얘는 면적이 적은 만큼 안쪽에 수소가 조금 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얘가 더 빨리 수소 고갈을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수명이 질량이 크면 클수록 내부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수소를 더 빨리 고갈시켜. 그래서 얘가 수명이 더 짧고 오히려 얘가 수명이 더 큰 거야. 그래서 수명은 질량이 클수록 수명은 짧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에 관해서 다음 이제 이 다음에 이제 별이라고 하는 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볼 건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첫 번째, 여기다 이거 적을게요.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이 이제 어떻게 진화 과정을 거치는지 볼 겁니다. 자,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은 가장 처음에 주기율성 단계에서 안쪽에 있는 수소를 다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수소의 유합 반응이 멈추게 될 거야. 그쵸? 멈추게 되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부 압력 에너지가 사라지게 되는 거지. 그럼 뭐만 있어? 중력 수축 에너지만 있으니까 자꾸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별의 크기가 잠깐 작아지는데, 아까 말했듯이 우리 원시별에서 자꾸 중력 수축 에너지에서 입자끼리 부딪히면 뭐가 나온다고? 열이 나온다고 그랬어. 그러면은 내부 압력 넣고 중력만 있으니까 자꾸 모이니까 온도가 증가하게 돼. 온도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헬륨끼리 뭉쳐가지고 다음 원소인 탄소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야. 그 시기가 되면은 얘는 적색거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요. 너무 상승하니까, 너무 높으니까 이제 헬륨끼리 부딪혀서 이제 산소를 만들게 됩니다. 아까 우리 수소의 융합 반응에 필요한 온도는 1000만 켈빈이라고 했는데, 헬륨 핵 융합 반응에 필요한 온도는 최소 1억 켈빈에서 2억 켈빈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온도가 여기서 굉장히 많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럼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오랜 시간 동안 온도만 증가하다가 1억 켈빈이 되면 그때 안쪽에 수소의 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헬륨 핵 융합 반응. 그래서 적색거성 단계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돼서 그 결과 탄소를 만들게 돼요. 근데 정말 운 좋으면
탄소 말고도 산소까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덕수고였나? 덕수고에서 이 문제가 나왔는데 적색거성은 내부에서 탄소랑 산소까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지문이 나왔어. 근데 덕수고는 틀렸다고 했어. 근데 우리 하이탑 교재나 다른 교재나 딱 보게 되면 산소까지 만들 수 있다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 시험 보고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산소까지도 만들 수 있다라고 꼭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물론 탄소까지 만드는 애들이 대부분이야. 비정상인 애들은 좀 온도 너무 높아지니까 산소까지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몇 가지 있다. 근데 적색거성을 보게 되면은 만약에 이게 적색거성이다라고 하게 되면 내부에서는 헬륨의 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될 거야. 그쵸? 그냥 그림을 그려줄게. 내가 여기도 그림이 있긴 하겠지만 나는 내 그림이 생각보다 만족스럽거든. 그러면은 헬륨 4개가 여기서는 헬륨의 융합 반응이 뭐 탄소나 산소를 만듭니다. 여기 내부의 온도는 지금 1억 켈빈이야. 내부에서 멀면 멀수록 온도는 낮아지겠지. 그쵸? 낮아지다가 한 1000만 켈빈 정도 해당되는 곳에 오게 되면은 주변부에서 수소가 헬륨이 되는 수소의 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이렇게 경계면이 생깁니다. 중심부에서 멀어지니까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 온도가 떨어지니까 이제 여기는 당연히 여기도 수소의 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지, 그치? 근데 수소가 없어. 바깥쪽은 여기 다 수소야. 그러니까 이 바깥에 일어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수소의 융합 반응에서 헬륨 만들어.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내부 압력 에너지가 있고 바깥쪽도 내부 압력 에너지가 있어. 근데 중력은 하나야. 그럼 크기는 커지겠죠. 그쵸? 그래서 적색거성의 특징이 점점 크기가 커진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거 적어야 되는데. 여기서 적을게요. 알아서 너희들 노트가 밑에 칸이 많겠죠? 또 다른 특징으로는 점점 크기가 증가한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또 마지막 특징 하나. 우리 주기활성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크기가 좀 조그맣다 보니까 중심부랑 주변부랑의 크게 차이점이 없어. 거리가 너무 짧아. 그래서 여기서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해도 요만큼 멀어지는 거 얼마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온도 감소가 얼마 안 납니다. 그렇지만 적색거성은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중심부랑 주변부랑 거리가 꽤 돼.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온도가 떨어지니까 이제 여기에서 수소도 있겠다 하니까 이제 수소의 융합 반응이 점점 더 크게 커지게 되는데, 중심부랑 여기랑 지금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온도가 너무 낮아. 중심부에 비해서 온도가 너무 낮아. 온도가 너무 낮게 되면은 우리 눈에 보일 때 빛이 무슨 색으로 보일까? 빨간색. 그치, 빨간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적색거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에 중3 때 그 우주를 배울 때도 그 별의 표면 온도를 색깔로 추정하는 그런 문제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개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까먹었는데 만테카별인가? 아까 무슨 푸른색? 라고 해서 배웠고, 태양이라고 하는 건 주황색. 알죠? 모르면 다시 배우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캠프파이어를 하더라도 캠프파이어 하게 되면은 가장 위쪽에 있는 온도들은 이제 가장 위쪽에 있는 다 빨간색으로 보여요. 그쵸? 점점 얘가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서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특징이 주변부 온도가 낮아서 붉은색으로 관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아까 주기활성도 안쪽에 수소가 고갈되니까 지금 적색으로 진화했어. 그쵸? 그 다음에 적색도 안쪽에 헬륨이라고 하는 게 다 고갈되면은 이제 다음 과정인 탄소 핵 융합 반응 아니면 산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애초에 이제 헬륨이라고 하는 양이 너무 적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탄소의 양도 너무 적고요. 이
안쪽에 입자가 너무 적으니까 아무리 지들끼리 부딪혀도 온도가 이제 탄소의 융합 반응을 할 만큼 온도가 안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더 이상 이제 여기서 멈추게 되고요. 죽어가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얘가 다 소멸되고 얘만 남게 되면은 지들끼리 부딪혀서 온도를 증가해. 온도를 증가하지만 탄소의 융합 반응에 필요한 온도는 책에 나왔듯이 8억 켈빈 정도가 필요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켈빈 정도까지 밖에 못 올라가. 그러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그냥 팡 놔버려요. 그냥. 얘네들이 갖고 있는 기체들을 그냥 얘가 한 번에 놔버립니다. 놔버리면서 나올 수 있는 진화 과정으로는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는 행성상 성운이라는 형태로 해서 기체들이 날아가게 돼버려요. 만들어 놓은 많은 기체들이 지금 중심 핵을 빼버리고 기체가 다 날아갔으니까 날아가고 있는 동안은 밀도가 굉장히 높을 거야. 그래서 마치 성운처럼 보여. 그렇지만 행성이 만든 성운이기 때문에 행성상 성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날아간 기체들은 다시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었구나. 별의 진화 과정에서 다시 성운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원시별이 되고 다시 주기율성이 되는 과정을 거치는 재료로 사용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가운데 지금 탄소핵이라고 하는 게 남게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뭐 산소가 있다면 산소핵이라고 하는 게 남게 되면서 가운데 단단한 돌덩어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돌덩어리 이름이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얘는 탄소 덩어리야. 탄소 덩어리라서 탄소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백색이야. 백색이라고 하는 건 빛을 낸다는 거지. 그럼 아직 계속 쟤들끼리 부딪히면서 온도를 올리고 있다는 거야. 온도를 올리니까 빛이 나오게 되고 백색 외성이야. 그럼 부딪히다가 이제 더 이상 부딪히는 게 충격이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어. 빽빽해. 그러면 더 이상 부딪힐 곳이 없으니까 열 안 내겠지. 그래서 빛이 꺼집니다. 흑색 외성으로 죽어요. 그럼 얘는 이제 우주에 떠다니는 운석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태양과 질량 비슷한 별의 진화 과정을 조금 이해했나요? 물론 이걸 다 외워야 되긴 해요. 그래서 외워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뭐 한 일주일 정도만 외우면은 다 외울걸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태양과 질량 비슷한 별의 진화 과정을 봤고요. 그리고 태양보다 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볼 건데, 세 번째.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큰 별일 경우에는 진화 과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자. 생각보다 진도가 많네. 어차피 너희들 설날에 뭐 안 하죠? 학원 안 가잖아, 그치? 시골 내려가는 사람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저 부여 가요. 부여는 저기 충남. 그치? 아, 더 머네? 근데 충남도 가는 길도 많이 막히겠다. 너희 남자애들은 안 가니? 시골 안 가? 시골은 친척집. 친척집? 그러면 가는 차 안에서 문제 풀면 되겠다. 그치? 자,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큰 별이야. 자, 5배 아니고 9배 아니고 무조건 10배입니다. 그러면은 9배 이상 큰 별에는 여기 이 과정 거치는 거야. 오케이? 얘는 재작년에 위례고에서 8배 이상 큰 별의 진화 과정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10배랑 좀 가깝지 않나 싶어서 이쪽으로 답을 적었습니다. 그럼 틀린 거지? 8배나 10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속하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10배 이상 큰 별은 제일 먼저 주기율성 단계를 거친 다음에
너무 질량이 크다 보니까 안쪽에 있는 수소의 양도 많아요. 그쵸? 수소의 양이 많으니까 이때 수소를 다 고갈시키면 굉장히 많은 양의 헬륨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많은 양의 헬륨이 초거성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돼요. 초거성은 가장 바깥에 수소라고 하는 게 헬륨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 밑에 층에서는 헬륨이라고 하는 게 탄소로 바뀌고, 탄소라고 하는 게 산소로 바뀌고, 산소라고 하는 게 규소로 바뀌고, 규소라고 하는 게 중심부에서는 철로 바뀌게 됩니다. 좀 이쁘게 그리면 더 헷갈린가? 이렇게 보면 돼. 너무 헷갈린다. 책을 보시면 됩니다. 판서를 정말 이쁘게 해주고 싶은데 지금 세 번째 수업이라 조금 힘이 딸리네. 그래서 중심부에서는 규소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철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심은 조금 멀어진 곳은 산소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규소를 만들고, 조금 더 먼 곳은 탄소핵 융합 반응에 산소 만들고, 좀 먼 곳은 헬륨 탄소, 좀 먼 곳은 수소 헬륨 만드는 거야. 그래서 주변부에서는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라고 초거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자, 철핵 융합 반응은 지금 못 일어나고 있어. 그렇지? 그럼 아까 여기 나와 있던 얘랑 같은 이유야. 아무리 철끼리 부딪혀서 온도를 증가한다라고 해도 아마 철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온도가 아니 몇이었더라? 70억 켈빈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 책에 지금 규소의 융합 반응 영어도 지금 30억 켈빈이야. 그럼 40억 켈빈은 높여야 돼. 그쵸? 그럼 굉장히 높은 온도이기 때문에 아무리 철근이 부딪힌다 해도 안 올라가게 되고, 혹시나 만약에 70억 켈빈까지 올린다고 해도 철이라고 하는 원소가 쉽게 다른 물질을 변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정적인 원소야.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불안정한 원소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반응이 일어나지만 철은 이제 거의 완벽한 원소, 안정적인 원소이기 때문에 쉽게 물질 전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야. 아이고. 철까지만 만드는 이유는 첫 번째로 좀 더 내신 문제예요. 딱 두 개가 만드는 이유. 첫 번째, 중심부 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이야. 두 번째, 철은 안정적인 원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또 해봐야죠. 안쪽에 수소라고 하는 걸 또 다 써서 가운데 철만 남았어. 그럼 철로 이루어진 핵이겠죠. 철핵이 남게 되면서 또 철끼리 부딪히면서 온도를 증가시키는데 아까 말했듯이 70억 켈빈까지 증가시켜야 돼. 근데 우리 아까 여기 적색거성에서는 가운데 온도가 1억 켈빈이면 됐었고요. 그럼 1억 켈빈에서 얘네는 더 이상 온도 못 올리니까 그냥 그 주변의 기체들을 그냥 놔버렸어. 그치? 힘을 풀어버렸어. 근데 얘는 1억 켈빈이야. 70억 켈빈이야. 차이가 엄청 심하죠? 70억 켈빈 정도면은 폭파할 때 나오는 그런 에너지 크기니까 그냥 팡 폭발해버려. 폭파하니까 폭발로 인해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폭발이라고 하는 건 각 원래 온도보다 더 온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게 돼.
초거성에서 만드는 거 아니고요.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만들게 된 물질이야.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때 첫 번째로 만드는 이거 뭐야? 금이요. 그치. 금 만들고요. 요거는 구리. 납. 하나 뭐더라? 수은이었나? 아닌데? 기억이 안 나네. 우라늄 맞아, 우라늄. 그래서 우라늄 이렇게 네 가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얘네들은 철보다 무거운 애들이야. 철보다 무거운 애들은 초고성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초고성은 철까지 만들고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이 네 가지 물질들을 형성합니다. 그럼 얘 또한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태양보다 질량이 그냥 딱 10배 이상 큰 별이야. 그러면은 이제 철핵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걔네끼리 좀 부딪히면서 중력을 해봤자 별로 이제 질량도 적고 힘도 많이 약해요. 애초에 철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적당히 모이다가 그냥 멈춰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중성자별이라고 불러요. 철이라고 하는 게 중성 원소이기 때문에 중성 원소로 이루어진 별이다 해서 중성자별이야. 오케이? 그런데 태양보다 질량이 100배 이상 큰 별, 기준점은 없어요. 근데 보통 100배라고 표현을 해요. 100배 이상 큰 별이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가운데 철핵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크게 돼. 굉장히 크니까 중력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빛도 빨려 들어가게 돼. 그래서 블랙홀이라고 하는 걸 이때 만들게 됩니다. 뭐 어떤 게 중성자별로 되고 어떤 게 블랙홀이 되냐라고 하는 기준점은 없어요. 대충 그냥 10배 이상 큰 별은 중성자, 100배 이상 큰 별은 블랙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두 문제 정도만 풀고 다음 시간 나갈 건데 46페이지에 5번과 7번 두 문제 풀어보자. 47페이지구나. 47페이지에 5번과 7번 두 문제를 풀어볼게요. 현재는 다음 주까지만 윈터라며? 네. 다다음 주는 그러면 수목금 시간이 될 수 있는 거네? 네. 그럼 다음 주는 클린이 올 수 있겠네? 다음 주는 설날이라 클린이 없으니까
개 열성은 크기가 증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태양과 비슷한 별이면 주계 열성도 태양과 비슷한 거예요. 그치. 왜냐면 태양이 지금 주기열성이야.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태양 그 내부에 있는 지금 수소의 양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죠. 어떻게요? 왜 태양 없이 살아야죠. 몇 년 남았나? 30억 년 남았나? 다 풀었을까요? 잘했네. 이제 너희들이 다 고1 올라가는 거였나? 그치? 오늘인가 그거 나왔다며 너희들 대입 발표 봤어? 안 봤어? 그 정시 어디지? 서울대였나? 서울 쪽인 대학교에서 정시보다는 수시를 더 많이 볼 거래요. 수시를 더 더 잘하셔야 됩니다. 같이 풀어보고 10분 정도 쉬도록 할게요. 자, 5번에 자, 어느 주기활성의 탄생과 진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자, 적색 초고성이라고 하는 게 나왔다. 그럼 당연히 얘도 지금 주변도가 온도가 너무 낮으니까 당연히 적색이겠지, 그쵸? 초고성이야 그냥. 그래서 적색 초고성에서 우리 디귿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이거겠죠? 초신성 폭발. 초신성 폭발 후에 이제 뭐 폭발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던 많은 빛재들은 다 다시 섬온으로 다른 별의 재료가 될 거고요. 그래서 블랙홀이라고 하는 게 지금 남았다라고 해서 힌트를 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디귿이 초신성 폭발이라서 디귿은 맞는 거죠. 그럼 기억. 자, 기억과 태양은 질량이 똑같대요. 자,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큰 별에서 진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기억 주기활성이라고 하는 건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크죠. 그럼 질량이 같은 거 아니니까 틀렸고. 니은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된대요. 자, 초고성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는 건 초신성 폭발 때 만들어지는 거죠. 얘는 철까지밖에 못 만듭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으니까 답은 2번입니다. 7번. 자, 가는 딱 보니까 초거성이고 나는 적색거성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기억. 가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진화 과정? 아니죠. 그건 나죠. 틀렸고. 니은 중심부의 온도는 나보다 가에서 높대요. 맞죠? 우리 적색거성 중심부는 아무리 높아봤자 1, 2요. 근데 얘는 지금 중심 온도가 20억이야. 그쵸? 훨씬 차이가 나죠? 가가 높습니다. 니은 맞고요. 디귿. 원소의 양성자 수는 기억보다 니은이 작대요. 자, 철과 탄소, 원자 번호가 크면은 양성자 수가 더 많은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무거운 원소이면 일수록 양성자의 개수가 더 많이 들어있으니까 더 무겁겠지. 왜냐면 원소의 무게를 결정하는 건 전자가 아니라 양성자랑 중성자의 개수의 합이니까. 그쵸? 그럼 철이 더 무겁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양성자가 많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우리 태양계라고 하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볼게요.